운이 좋았는데 하나는 보니까 서기장이 그때 바로 병인데 췌장암이 들렸어요. 췌장암이 걸려서 3기가 되니까 일을 거의 못해요. 그리고 심신이 피로해지죠. 그러니까 뭔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 강력한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샤보우스키라는 정치국원이 여행 자유화 계획, 여행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바로 국경을 개방하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해서 동서독 주민들이 그 베를린 장벽에 올라가고 장벽을 부셔버리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참 하나님이 독일 국민들에게 큰 행운을 주신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런 행운을 받을 수 있는 주체자들이 그런 준비가 돼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되겠죠. 베를린 장벽 붕괴, 이 사람 보시죠. 이게 약간 좀 탄탄해 보이지 않죠? 좀 어설퍼 보이죠? 좀 허풍이 좀 많을 것 같은. 그래서 이 사람이 통일이 되고 나서 한 2년 후에도 당신이 왜 그렇게 그 여행 계획에 그렇게 당장 개방한다고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왜 그 엉뚱한 소리를 해서 이렇게 독일이 통일되냐. 그건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역사에는 항상 이렇게 이변이 있는 겁니다. 동서독 시민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그러자마자 이제 국경 개방되고 나니까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탈출 예리하는 거니까 언제 소련 탱크가 다시 나타나서 국경을 폐쇄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길을 쓰고 서독으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독 탈출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 한국문이다. 그러니까 마르크가 안 오면 우리가 가겠다. 서독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안 하면 지원해달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자유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동독 주민들이 예상과는 달리 서독 편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속한 통일을 약속한 독일 연맹이 승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 전에는 53대 7로 3인당이 우세했는데 역전이 됐어요. 22대 48로 신속한 통일을 약속한 기독교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4월 12일 날 동독 민주정부가 출범했고요. 신속한 통일을 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민주정부의 수반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우리나라에도 한 5번인가 6번 왔던 로타 드메지에라는 동독 마지막 총리입니다. 그렇게 됐고 그다음 7월 1일 날 화폐경제사회통합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원래가 화폐경제사회통합조약이라는 건 2차 대전 전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상의 통일인데.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다기보다 우리가 지금 교훈인데 1956년인가요? EU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EU 뭉치게 된 그 철강 공동체 이게 그런 것들을 이제 유럽 철강 공동체가 나중에 EU의 모태가 됐는데 그걸 할 적에 초대 아데나워 시장이라는 영우라고 그러는 참 지혜가 별명이 영우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동서독이 합의하면 동서독을 같은 경제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 사람들이 그 동서독에 합의할 일도 없는데 그거 뭐하러 쓸데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아데나워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서방 쪽에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졌고 소련 쪽에서 뭔가 하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언제나 서독도 자기들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서독 사람들이 별로 쓸모는 서유럽 사람들이 프랑스 무슨 영국 이런 사람들이 그거 별로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해서 아데나워가 하도 주장하니까 그렇게 해주라고 그래서 했는데 바로 이게 몇십 년 후에 화폐사회 경제통합조약을 쉽게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뭔가 하니까 독일은 통일 방안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서 자유와 통일을 달성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구체적인 통일 계획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독일이 통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하니까 그런 계획은 없었으나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라도 더 챙기고 통일에 장애가 될 뻔한 것은 하나라도 더 제거하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시행할 겁니다. 우리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우리는 되지도 않을 통일 계획
만들고 늘 그렇게 하는데 고심하지 않습니까? 말도 아무 쓸모없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윤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이것도 참 좋은 계획이긴 하지만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공허한 계획이 되는데 독일 경우에는 이렇게 공허한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30일 날 통일조약을 체결하고 10월 3일 날 통일이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일 통일을 흡수 통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독일의 공식 명칭은 가입식 통일입니다. 진공 소저기가 먼지를 빨아들이지 서독의 어떤 국력이 동독을 빨아들인 것이 아니라 동독 주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걸어서 서독 연방에 가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흡수통일이라는 얘기는 김일성이가 만들어낸 얘기죠. 그래서 걱정되니까.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방 하원의원에서 이제 통일조약을 의결했고, 재미있는 것은 통일되기 바로 전날 동독의회에서 동독의 소멸을 의결을 했어요. 우리 독일 사회주의 공화국은 이걸로서 이제 소멸합니다 하고 했어요. 얼마나 평화적인 통일입니까? 그럼 서독이 이제 기민한 얘기를 통해서 전성국의 통일을 확보를 했습니다. 코올 총리가 바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에 베를린 장벽 붕괴를 통일과 연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독일과 유럽 분단 극복을 위한 식계함 조항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가 하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서독에서는 민족, 통일 이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입에서 절대 나와서 안 될 금기였었습니다. 나치의 망령을 다시 불러오라는 뜻이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일이라든가 무슨 뭐 민족 이런 얘기를 하면 정치인이 그 정치성이 끝납니다. 누구도 통일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이런 시기에 바로 베를린 장벽이 부르고 나서 바로 독일과 유럽 분단 국부를 위한 식계행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걸 할 때도요, 얼마나 반대가 많을 거라고 예상됐기 때문에 콜 총리가 자기 나라 외무장관을 위해서 켄시아 의상한테도 비밀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 두 사람하고 그리고 집에서 타이프를 쳤어요. 타이프는 콜 총리 부인이 썼어요. 그래갖고 발표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정치 생명을 걸고 한 거죠. 통일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통일 후에는 이제 독일이 유럽에 나토에 잔류하겠다. 미국의 가상 관심사가 통일되고 나서 중립화하느냐, 나토에 그대로 남아있느냐 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찍이 나토에 잔류하겠다고 약속해서 미국이 지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와는 바로 유럽 통합하겠다고 약속했고, 영국은 아무리 해도 설득이 안 돼요. 대체 총리가 나중에 자서전에서 얘기하는데 나는 독일 통일을 막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 실패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경우에 독일 통일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미국을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영국도 미국 얘기는 듣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소련의 경우에는 오데르 나이스라고 하는 동독하고 폴란드 국경선이 있어요. 그런데 오데르 나이스의 국경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옛날 독일의 히틀러 시대 그 이전에 2차전이 끝나기 이전에 독일 영토의 25%를 할애하는 거예요. 그 20%를 폴란드가 갖고 그만한 영토를 소련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데르 나이스 동쪽에 있는 그걸 영토를 찾겠다는 것은 바로 엄청난 또 국경 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통일이 안 되죠. 이 국경을 한 영토의 25%를 이걸 내버리고 통일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걸 과감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프랑스는 이제 유럽 통합하겠다고 하고 영국은 이제 미국이 설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독하고 동독의 병력이 합하면 56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통일적으로 37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소련에 대해서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고 그래도 고르바초프가 쉽게 등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프랑스, 영국이 합쳐서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승인하지 말아봐. 우리끼리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괜히 체면만 깎지 막을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독일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유가 무슨 적대과나 아니면 경쟁 국가의 호의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다
안 되면 하다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2+4 회담 통해서 2차 대전 전승국의 통일을 확보했는데 여러분 우리 6자 회담 있지 않습니까? 2+4하고 4+2 하면 6이죠. 합이 6이니 같이요. 그런데 2+4하고 왜 2+4가 아니고 왜 2차 대전 전승국의 그 영향력이 그렇게 강한데 4+2가 아니고 왜 2+4가? 그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해보나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미테랑 대통령이 이제 동독이 무너지려고 그러니까 동독에 가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절대 통일을 하려고 마라, 통일을 응하지 마라. 그리고 미테랑하고 대처 수상이 연합을 해서 소련에 가서 독일 통일 절대 일어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반대를 했어요.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게 이렇게 정말 뭡니까? 의리 없는 거죠. 자기 국익을 위해서. 그런데 코월 총리가 통일 얘기를 잘 해서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이제 고르바초프 고향에 가서 했는데 여러분 정상회담 포타주 마시고 이렇게 정상회담 안 해요. 바로 코월 수상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하는 이런 이게 바로 외교력이죠. 국력이죠. 우리 지금 이럴 수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이런 정도의 외국과의 깊은 관계를 가진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력이죠. 독일 통일이 이렇게 돼서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 후에는 어떻게 했냐니까 체제 통합은 5,500개 되는 서독법을 동독 지역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독 사람들이 적응을 하기가 어려워요. 교통 규칙도 다르죠.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납태 조항입니다. 동독에서 납태가 자유화되어 있었는데 서독에서 금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독 그런 것들을 동독 사람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거 이걸 돕기 위해서 일자는 그런 납태 조항 같은 것을 한 3년 내지 5년 동안 서독법의 적용을 유예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독 체제를 이제 행정 체제를 개편을 하고 동독 공무원 한 200만 명 되는 걸 140만 명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서독인들을 한 3만 5천 명을 파견해서 그래서 행정 체제를 개편하고 그 다음에 동독군 해체하고 그 다음에 서독 사회보장 제도를 동독 지역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실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이런 것들을 전부 서독의 제도를 그대로 해서 동독 사람들 살게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독 구주재산을 민영화하고 그 다음에 과거 청산하는 것은 비교적 관용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됐고요.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이 바로 문화재 보수입니다. 이건 하루라도 지나면 유실되면 민족적인 자산이 없어진다. 국가적인 자산이 없어진다. 참 우선순위를 정책의 중요한 문제는 전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참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싶고요. 통신시설을 건설했는데 통일이 3년간 건설한 통신회선이 동독 공산정권이 45년간 건설한 회선의 3배가 넘습니다. 그 동독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난 이거 보면서요. 우리는 저렇게 안 한다고 해요. 독일 사람들은 뭔가 단단히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도로 하나 하는데 이걸 6개월씩 1년씩 걸려요. 우리는 내가 고향 강릉인데 보면 여름방학에 갔다가 겨울방학에 가보면 어디 길 하나 툭 들고 터널이 생겼어요.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통일하고 여러 가지 동독 재건을 하는데 엄청 비용이 들고 엄청 시간 걸리는 거죠. 우리는 횃불 밝히면서 이거 한전은 횃불이죠. 독일 통일이 어떻게 성공됐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불법적인 정말 비인도적인 동독 공산정권을 지탱시킨 2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동독의 내전이 일어났을 때 동독의 주민들이 시위가 일어났을 적에 소련 탱크가 나와서 1953년도 동베린에서 노동자 봉기가 일어났을 적에 소련 탱크가 일어나서 203명을 깔아 죽이고 진압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동독 사람들이 탈출하니까 베를린 장벽 건설했어요. 그래서 소련 탱크의 힘과 베를린 장벽이 바로 동독 공산정권을 지탱시켜주는 그런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한꺼번에 같이 두가 무너진 거죠. 두 기둥이 무너지는데 동독이 부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독일 통일된 배경을 우선 직접적인 요인은 바로 소련의 개방 정책, 동유럽 포기죠. 그다음에 이제 인접 폴란드, 헝가리, 체코 이런데 루마니아에서 탈공산혁명이 먼저 일어났어요. 동독이 무슨 뭐 이렇게 했고 먼저라는 게 제일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독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어요. 국가 부채가 그전에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통일 후에 보니까 200억 달러나 돼서 전체 동독의 외화 수입의 62%를 그 부채 갚고 원리금 상환하는 데 써야 됐어요. 그러니까 생활 수준 그 향상이 될 수가 없죠. 만약 그대로 놔두면은 동독 주민은 바로 매년 생활 수준 30% 이상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동독 공산 정권이 굳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들 살아가려고. 그런데 우리는 북한 경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죠. 만약 동독이 경제적으로 튼튼했으면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 총리가 적극적으로 치밀한 대응을 했고, 그 다음 미국이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고요. 이 바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고, 동유럽 비아나를 이끌었던 바엔사, 폴란드 노동 위원장이죠.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간접적 장기적인 모의는 바로 서독을 동독 주민이 가장 동경하는 대상으로 건설한 겁니다. 민주주의 제도, 풍요한 경제. 그 다음에 서독에서 어떤 원칙을 고수한 그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법 23조라는 것이 영토 조항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독의 영토는 서독이 그때 갖고 있던 11개 주에 동독 5개 주가 그 어떻게 가입해 올 적에는 그것도 이제 독일의 영토가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동독은 뭐 이거 우리 먹으려는 일 아니냐? 그걸 없애라 그랬거든요. 동서도 교류하면서 기본조약 체결하면서 없애라 그러니까 서독이 없애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놔뒀던 것이 나중에 통일되고 나니까 동독이 동독 5개주가 가입하니까 통일이 쉽게 이루어졌죠. 절차가 아주 간단해졌죠. 그 다음에 국적조항이라는 건 1938년도 옛날 독일 제국 시절에 독일 사람으로 있던 국적을 가진 사람은 통일 이후에 분단돼서도 바로 그 통일을 정말 독일 서독 국민으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나 하니까 동독 사람들이 서독에 친척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비교적 그것도 잘 해줬어요. 그 오면은 가서 거기 가서 동독 여권을 의무상에 내고 그러고 서독 여권 받아갖고 프랑스 구경하고 그러고 와서 그걸 나중에 반납하고 갖고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동독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만 서독은 그 제도를 변경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친미, 친서방 정책하고 그 다음에 동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대가 없는 지원은 일치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리고 그 다음에 내독 정책이라고 해서 동독에 대한 정책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 통일이 아니었었어요. 분단에 따른 인간적 고통의 완화. 바로 인간에 대한 배려가 내독 정책의 대동독 정책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동독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거야. 이것들이 우리는 그런데 남북한에 뭐 한다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의 인권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가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이런 게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한 과거 청산을 해서 주변국 신뢰를 확보하고요. 독일이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경제적인 보연을 했지 않습니까? 독일 사람들이 돈을 내서 프랑스하고 독일 청년들 교류재단을 만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독일이 통일되고 났으면 미테란 대통령이 독일 통일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프랑스 국민의 85%가 통일을 찬성한다고 했어요. 이런 중요한 노력의 덕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동독 주민이 서독 시청, 텔레비를 시청할 수가 있었어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 텔레비 시청한 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그럼 어떻게 해서 동독 사람들이 텔레비 시청하게 만들었느냐?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동독의 그 슈타시라는 비밀 경찰 수장인 그 밀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큰 실적이 바로 서독 텔레비를 볼 수 있게 한 거다. 이걸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걸 못 보게 하려면 재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파 방해를 해야 되는데 서베린이라는 게 동독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서베린에서 전파를 쏘는데 그걸 다 막으려면 동독 사람들이 거의 텔레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해준 거지. 이뻐서 해준 것도 아니고요. 동서독감을 조립했다고 해서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뭔가 1989년도에 그 독일이 이제 통일되려고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인천 지구단 갖고 연설을 하는데 이런 거 했어요. 독일이 바로 방송교류를 했기 때문에 통일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방송교류를 제한한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도 우리도 그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방송교류한 것이 동독이 망한 근거가 됐고 북한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건데 그거다 대고 무슨 방송교류 하자가 제안을 해요? 이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독일 통일에 대해서 너무나 기초적인 지식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북한 사람들이 방송을 제일 겁을 내는 건데 그 방송교류 하자니까 북한 사람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의 독일 통일에 대한 우리 정치인들이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런 수준이었었습니다. 그게 30년간 이어져 오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바로 독일 통일에 대해서 참 이해하고 그럼 우리의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은 왜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 알려진 독일 통일입니다.